주제는요, 라스크로스 공으로 하는 마사지입니다. 네, 그래서요, 준비물은 라크로스 공이고요. 준비물은요. 그 다음에 얘는 폼롤러라고 하는데요. 뭐 많이 보셨죠? 익숙하시죠? 이제 이 폼롤러는요, 다음 수업 시간에 쓰려고 해요.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90c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보다 네, 앉은 키가 크죠. 제가 앉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네, 90cm 정도고요. 90cm도 좋고요. 아니면은 요새 60cm 짜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로 뭐 45cm, 뭐 30cm 뭐 한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90cm 한 3분의 2 정도 되는 60cm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90cm 있으면은 이제 뭐 척추 뒤에도 받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대신 가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것을 판매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너무 만약에 이제 폼롤러 사용하는 마사지법 배우시고 하신다 하시면은 너무 비싼 거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비싼 거는 10만 원도 넘어가요. 네. 그리고 전동 폼롤러 뭐 이런 것도 팔아요. 뭐 필요하시다면 그게 저절로 진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사지를 더 해준다 이제 그런 효과인데요. 뭐 사보고 싶으시면 사보셔도 되는데 저는 전동보다는 뭐든지 이제 좀 전동보다는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단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단단한 게 필요한 분도 있는데요. 또 너무 딱딱하면 이제 굴려질 때,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 유도 매트 깔려 있어서 큰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방바닥 같이요 좀 매끈하고 딱딱한 데에서 딱딱한 걸로 굴리다가 좀 균형 못 잡으면 그냥 휙 미끄러져 가지고 좀 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거나 뭐 균형 감각에 큰 문제가 없다거나 근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시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운동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좀 균형 잡기 힘들어서 좀 약간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폼롤러 중에서도요 이렇게 돌기가 있는 폼롤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막 이렇게 지압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써보시는 것도 여전히 뭐 본인의 자유시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냥 이런 노멀한 일반적인 거 좋아합니다. 가격대는요, 뭐 제가 10만원 넘어가는 비싼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거 말고 나 혼자 그냥 사용하는 정도면 물론 폼롤러도 오래 사용하면 몸무게가 눌려지기 때문에 좀 약간의 동그랗지 않고 약간 타원형으로 된다거나 변형은 있어요. 동네 개다가 짖다가 안 짖네요. 네, 그런데 짖는다. 네. 목소리가 이런데요. 들리셨죠? 그런데 제 때문에 까먹었네. 새가 났어요. 네. 그런데 가격대는 혼자 사용할 때는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변형 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가격대를 예를 들면 한 90cm 정도 된다 하면은 3만원 좀 안 되게 그 정도 웬만한 거 괜찮은 거 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뭐 60cm 짜리다 그럼 요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한 2만원 좀 못 돼서 한 18,000원대 이 정도에서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정 상품을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네,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다. 그리고 가격대는 60cm는 한 2만원 내외, 그 다음에 90cm는 한 3만원 내면 웬만한 거 사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 갖고 오셨죠? 물 꼭 옆에 두세요. 항상 제가 물 마시기를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매번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물을 잘 안 먹어요.
아마 식습관에서도 우리가 왜 좀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물을 먹을 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국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물 마시는 습관을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부터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일까요? 네,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럼 수분이 부족하다면요, 혈류도 좋지가 않아요. 혈액의 흐름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피가 찐득찐득, 그 좀 말이 좀 되게 비과학적인데 어쨌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노폐물을 뭐가 흘려보내겠어요. 우리 몸에 뭐 체액이라든지 등등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고, 그래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빼내고 땀으로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꼭 물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카페인을 내가 섭취를 하루에 꼭 커피를 마신다, 뭐 카페인이 들어간 뭐 차를 마신다 라고 하시면은요, 물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많이 마셔줘야 돼요. 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래서 물 갖고 오세요. 네. 지금 시간은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준비하시고요. 운동한 공간 만드시고요. 지금 음량 괜찮으실지 음량 조절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뛰고 와가지고요. 지금 얼굴이 좀 빨간 건 가셨네요. 빨간 건 가시고 좀 깜짝잡해졌어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좀 갈증 해소하고 싶어서 네. 아 이거 협찬 아니에요. 네. 협찬 안 해주겠죠. 저는 광고도 안 딸리는데. 아 정말 맛있는데요. 물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정말? 네, 물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물처럼 또 질리지 않고 쭉 마실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그럴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를 않아서, 물론 뭐 조금씩 마시는 건 좋아합니다만 자주 마시거나 아니면 많이 마시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20대에 저는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한 27가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신 지 좀 있으면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술도 물론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죠?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을 엄청나게 해칩니다. 물은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마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하루에 2리터 정도 꼭 마시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습하지 않고 건조한 날씨에는 반드시 더 드셔줘야 돼요. 제가 한 10km 정도 지금 달리고 왔는데 달리고 오면서 보니까 이제 호흡할 때 여름같이 좀 습도가 있는 날씨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벌써 좀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매우 건조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일수록 수분 섭취 꼭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라크로스공 준비하셨죠? 자, 라크로스공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TP 재질 이렇게 딱딱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질을 겉에 약간 돌기같이 도돌도돌하게 있는데요. 지금 라크로스공 같은 경우는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요, 약간 탄성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탄성이 있는 공입니다, 라크로스공은. 그래서 매우 딱딱하기는 해요. 그런데 탄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에 따라서 굴곡이 있다면 굴곡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라크로스공 그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라크로스공 하면 우리가 인연이 깊은데요. 거의 라크로스공을 마사지볼로 발굴해낸 게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크로우 무브먼트에서요. 그전에는 라크로스 공을 파는 데가 라크로스 공 협회밖에 없었어요. 국내에서. 저희가 이걸 사용한 지 지금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크로스 볼 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라크로스볼이라고 경기가 있거든요. 게임 북미에서 좀 하는. 그래서 하키 비슷한데 뭐 잠자리채 비슷한 걸로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좀 딱딱하기는 해요. 근데 테니스 공은 너무 강도가 약해서 마사지 하는데 조금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라크로스 공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라크로스 볼 마사지라는 것 자체가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돼서 외국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튠업볼이라고 해서 몸을 좀 마사지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크기의 공을 하고도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그리고 강도는 얘보다는 좀 덜 딱딱하고 약간 말랑한 재질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도 좀 저렴하고 얘는 한 3,500원, 4,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한 개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는 땅콩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아예 묶여 있는 거, 요렇게는 아니고 여기 중간에 약간 작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요. 그것도 판매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TP 재질로 딱딱한 재질로 돼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격은 더 싸요. 걔네가 더 뭐랄까요? 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두 개 붙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몸의 결도 다 다르고 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성용으로 딱 붙여서 나오니까요. 좀 제 몸에 맞게 마사지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하기도 해요.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저는 주로 어디를 하느냐, 척추 기립근 쪽, 척추 뒷부분 그거 따라서 두 개를 많이 합니다. 허리 쪽 풀어줄 때. 그런데 정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엉덩이 할 때도 두 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엉덩이가 좀 작은 편이라서 두 개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한 개가 편하고요. 정관 선생님은 저보다 상대적으로 좀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은 두 개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라크로스 공 마사지는요, 누워서, 오늘 하실 걸 주로 누워서 하는 걸 할 건데요. 누워서 말고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앉아서 할 때는 어디가 편하느냐 하면 날개 쪽지, 어깨 쪽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식 명칭은 견갑골 쪽, 요런 쪽 해주실 때 여기가 벽이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뭐 시간 킬링타임용으로 뭐 나는 뭐 밀려있는 드라마를 보겠어, 넷플릭스 뭐 유튜브 봐 뭐 이럴 때, 혹은 온라인 교육 같은 거 받으실 때, 요새 온라인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면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거 좋아해서요. 어쨌든 오늘은 주로 누워서 하는 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간은 거의 다 돼서요.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그 온라인 수업 같이 듣고 계시면은요, 안녕하세요 하고요 댓글로 인사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같이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폼롤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혹시 폼롤러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폼롤러를 팔고 있지는 않아요. 물 없으신 분은 물 가져다 놓으시고요. 오늘은 공 하나 가지고 하는 마사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서 문 좀 닫고 할게요. 여름에는 더웠는데 이제 쌀쌀해졌네요. 이제 달리고 와서 땀이 식었더니 좀 추워지네요. 자, 우선 눕기 전에, 누워서 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을 사용해서 하실 때요, 크게 발에서부터 쭉 풀어서 오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몸 뒷면 쪽, 그 다음에 옆면 쪽 하는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를 좀 마사지 하시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무빙, 내가 움직이면서 몸을 풀어주는 거,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면요. 저는 스트레치를 하기 전에 마사지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조직들, 결합 조직들이 우리 몸에 조직 어떤 조직 구성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 몸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소들을 이렇게 탁 인간의 형태로 엮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들이 느슨하지가 않아요. 제일 잘 늘려지는 것은 근육이고요. 나머지 부분 뭐 인대나 건이나 막이나 이런 것은 좀 질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의학적이진 않지만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육은 더 탄력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근육이든 아니면 뭐 신경이든 등등 모든 게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 몸의 마지막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겉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요. 이렇게 미끄러지듯 서로 쭉쭉 슬라이딩 하듯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되면 몸이 굳어요. 그러면 마치 뭐냐면 옷에 보풀하기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풀하기 보면 마찰이 있으면은요. 그게 생겨서 이렇게 보풀하기 둥그렇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어떤 거에 따라서 뭐 옷의 재질에 따라서 혹은 옷의 재질에 따라서 좀 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몸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해지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세포들이 생성이 돼서 다시 몸의 조직들이 생성이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면 여러분은 6개월 전에 여러분과 달라요. 세포들은 거의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포들로요. 여하튼요. 그럴 때 이 보풀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걸려요. 그래서 그걸 싹 제거를 해줘야 매끈매끈하게 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신축성이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꽉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치를 해. 그래서 늘리면요. 요런 데는 늘려지죠.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풀어놓은 다음에 전체를 늘리는 것.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서 뭐 손으로든 셀프 마사지를 통해서 뭉친 곳을 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해주실 때 훨씬 더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몸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요. 필요할 때마다 물론 몸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급하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데를 꾸준히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거 먼저 하실게요. 제가 지금 약간 낮춰 놓아가지고요. 앵글을 누워서 많이 할 거라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네, 발바닥부터 풀어줄게요. 공을 발바닥 아래 두시고요. 네, 굴려서 마사지 해줍니다. 발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하실 때 가능하면 맨발로 생활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맨발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어떤 신발도 맨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맨발의 공학을, 인체 공학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가 공을 이렇게 발바닥의 앞쪽으로 가져가면요, 발가락이 저절로 웅크려지죠, 약간. 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두시고요, 발바닥의 앞쪽에 공을 두고 무게를 적절하게 실어 보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균형 잘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부드럽게 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공을 발뒤꿈치 가까이까지 가져가서 발가락은 바닥에, 그 다음에요, 꾹 눌러줍니다. 이러면 발가락이 활짝 펼쳐질 거예요. 다시 부드럽게 굴리다가 여기 자극 되게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로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발은 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발 반사요법에 의하면 보면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 그리고 뭐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주세요. 발이 자유롭고 발가락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면을 느끼고 어떤 지형을 익히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을 잡고 이럴 때 발이 건강해지고요.
발목도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생활 하시라 권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발이 시려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말도 말고 맨발 하시기 추천합니다. 발 바꿔서요. 반대쪽이요. 그리고 내가 달렸다, 달리고 왔다, 혹은 오래 걸었다 그러면 또 발 많이 풀어주십시오. 또 오래 서 있는 일 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앉아있는 일 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죠? 이러다 보니까 다 해야 되네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바닥 딱 짚으면 발이 저릿하다 그런 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항상 어느 정도 자극은 좋지만 그게 통증은 아니에요. 근육통 같은 거 말고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다. 그러면 그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자, 발 앞쪽쯤에 두고 발 뒤꿈치 쪽 두고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건 쪽도 쭉 눌려지죠. 종아리까지. 전 뛰고 왔더니 지금 여기 하니까 그냥 발가락이 지르르 한 게 아주 시원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굴려서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 가까이 쪽해서 발가락은 바닥에 닿고 한번 자기 발가락 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공간이 보이도록 잘 펼쳐져 졌는지 그런 말이 건강한 말입니다. 발가락이 막 서로 사이사이가 막 안 보일 정도로 막 탁 모여져 있으면 불건강한 발. 그럼 평생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우리 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계속 죽을 때까지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해요. 네, 우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나이가 먹고 변화하고 물론 죽기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내 생명이 다하지 않아도 변화, 생성, 변화, 소멸 계속 일어나요. 네, 세포들이 계속 새로 사멸되고 생성되고 그러니까요. 뼈도 조골세포, 파골세포 있습니다. 뼈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뼈가 일정 생명을 다하면 그 세포가 파고라는 세포가 있고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골밀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높아지죠. 네, 그대로 내려오셔서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아주 게으르게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도 운동도 아니죠. 사실 마사지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이게 해야겠네요. 자, 오른쪽 다리 오금에다가 공을 집어넣으세요.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화면을 제 쪽으로 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방향과 반대로 보이실 거예요. 상관하지 마시고 제 얘기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오금에다가 공을 집어넣고요. 깍지 껴서 정강이 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발목을 깊숙이 돌려줍니다. 최대한 깊숙이 돌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멈추고 그 다음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코로 숨 마시면서 느슨하게 코로 숨 내쉬면서 둘 코로 숨 마시면서 느슨하게 호흡 따라서 반복하시면 돼요. 호흡은 어떻게 하면 편하냐? 쉽게 말하면 이거 힘 빼야 돼 하는 데서 숨을 내쉬고 이제 좀 괜찮네 하는 데서 숨 마시면 돼요. 네. 멈추고 그 다음에는요. 공을 내려서요. 종아리 두꺼운데 중심에 두세요. 네, 두꺼운데 중앙에. 자, 그 다음에는요. 깍지 껴서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뻗고 그걸 반복해 주세요. 이때 발끝에
중심을 두고 발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발에 쥐날 수 있어요. 뻣뻣하신 분은 발목에 집중하세요. 발목을 뻗는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다. 멈추고 그 다음 왼 다리를 그대로 오른 다리 위에 올리시고요. 발의 무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이 종아리를 쭉 지압하듯이 눌러주게 됩니다. 뭘 하면 되냐? 이제 편하게 코로 숨 쉬면 돼요. 네. 자, 다리 바꿔서요. 방금 했던 거 반대쪽 하시면 돼요. 공 오금에 집어넣고 깍지 껴서 정강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깊숙이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멈추고 코로 숨 내쉬면서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마시면 느슨하게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공을 내려서 종아리 가장 두꺼운데 중앙에 두고 잡아주고 발목 당기고 발목을 뻗고 네, 그걸 반복하세요. 멈추고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올려서 무게를 사용해 주세요. 코로 편하게 숨 쉬고 어깨에 힘 빼고 등 넓게 바닥에 닿게 턱은 좀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리 내리고 오른손으로 공 잡아서요. 오른쪽 엉덩이 밑에다가 넣을게요. 오른쪽 엉덩이요. 자, 공으로 마사지 할 때 뼈는 마사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 골반에 보면 역삼각형 골로 그 골로 청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옆에 살만 있는데 됐죠? 그 다음에 오른 다리는 그냥 편하게 너무 이렇게 똑바로 펴서 내리지 마시고요. 무릎이 살짝 옆을 향하게 살짝 구부린 상태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을 오른쪽 왼쪽 움직여서 오른쪽 엉덩이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막 아파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은 이렇게 쑤시는 게 아니라 너무 뭐라 그러죠? 마사지 받을 때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내가 여기 막 이렇게 뭉쳐 있어서 거기 꾹 누르면 자극 오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 움직이기에 너무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코로 편하게 숨 쉬세요. 그럼 이제 꾹 지압하는 듯한 효과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네 움직여 볼까 할 땐 또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무릎이 천장 보는 것보다 약간 옆을 보고 있는 게 좀 엉덩이 근육을 넓게 펼쳐주기 때문에
더 구석구석 마사지 하시기가 좀 편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팔 올려서 팔베개 하고요.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고관절 주변을 마사지 할 거거든요. 제가 윗부분, 그러니까 저 지금 이렇게 일부러 줄무늬 있는 거 입었어요. 그럼 여기 골반 옆면, 요 고관절 주변 여기를 마사지 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이요.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마사지 하는 쪽 아닌 다리는 구부려서 저처럼 발바닥 바닥에 짚고서 그 다음에 스물스물 움직여 주세요. 막 이제 막 곡소리 나려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이고 여기가 많이 굳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아유 참 시원하다.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불가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못 가서 너무 불가마 들어가면 정말 막 개운하고 막 그런 맛이 있는데 거기엔 못 미치지만 이렇게 라크로스 공으로 마사지하면 좋다.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나 막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불가마는 못 가지만 라크로스 공 마사지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한번 멈춰 보실래요? 그 다음에 그냥 코로 편하게 숨 쉬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뭔가 느껴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를 누르니까 발 쪽이 약간 찌르르한 느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요 허리를 갈 거예요. 허리 가는데 제가 뼈는 마사지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를 할 거냐? 여러분 안 일어나셔도 돼요. 자, 여기 척추 있잖아요. 여기 척추 기립근 이렇게 얘기하죠. 척추 옆면. 그래서 척추뼈 말고 골반뼈 말고 갈비뼈 말고 요 부분 있죠. 여기 뼈 없는데 거기를 마사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누워서 오른쪽 허리, 아까 오른쪽 골반 있으니까 오른쪽 허리에다 공 놓고요. 이렇게 다리 편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몸 역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동글동글 돌리든가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다가 여기 봐라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뭉쳐있지? 여기 자극 짱 큰데 이런데 거기를 더 세심하게 슬슬 자기가 강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대략 한 10시에 자서 보통요 6시쯤에 일어났는데 6시 시계를 맞춰서 6시쯤에 깨거든요. 그러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머리맡에다가 공 놓고 있다가 누워서 허리 밑에 공 집어넣고 좀 이렇게 게으르게 움직여서 좀 허리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어랑 태국어랑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조금 공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의자에 앉는 것도 안 좋으니까 또 잠도 바로 깨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왼손으로 공을 뺄 건데요. 이제 또 어디 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일어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얘를 견갑골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팔 이렇게 하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견갑골은요 등에 붙어있는 뼈가 아니라요
가장 그 끝에 바깥쪽에 이 쇄골과 어깨랑 연결됐어요. 여기서만. 그래서 사실 요게 이렇게 팔을 뒤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공간이 크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제 어깨가 굽어 있다, 소위 아니면 딱딱하다 이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면 이 견갑골 둘레, 견갑골 있고 척추 있잖아요. 그 사이 길을 따라서 요렇게 둘레를 마사지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공을 왼쪽 견갑골 둘레 마사지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왼팔을 옆으로 편하게 펼쳐 놓고요. 그 다음에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서요, 좁은 길을 따라서 마사지 해주세요. 역시 여기도 자극이 강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가 안 좋으면 여기가 자극이 클까요? 네, 목과 어깨나 등이 평소에 뻣뻣하고 딱딱하고 조여서 아프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곳을 하면 자극이 무척 크게 느껴질 겁니다. 움직이기 힘들 정도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멈춰서 그냥 편하게 숨 쉬세요. 그러다가 괜찮으면 또 움직여서 풀어주고. 네, 여러분 잘 보이게 방향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는요, 아, 나 여기가 뭉쳐있네 라고 하는 데를 거기다 공을 한번 딱 놓아 보실래요? 그 다음에는요, 힘 다 빼고 그대로 맡기세요. 그 다음에는요, 왼팔을 그대로 부드럽게 팔이 손등이 바닥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팔이 여기에 있을 때 자극이 큰데 그런 데다가 팔을 두세요. 그 다음에는요, 머리를 오른쪽, 왼쪽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서 몸을 잘 느껴보세요. 아, 여기 있을 때가 좀 자극이 이렇게 더 해주고 싶다. 그런 데서 멈춰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 나 목 이 위치에 있는 거 여기서 이 자극 더 해주고 싶어. 그런 데서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죠? 네, 코로 편하고 부드럽게 숨쉬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한다고요.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개운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네요. 그런데 또 내 몸을 좋게 풀어주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것만 아닐 뿐이지.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빼서요. 자, 왼쪽 엉덩이 아래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은 세워놓고 왼다리는 편하게 놓고 몸 움직여서 왼쪽 엉덩이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십시오. 오른쪽 왼쪽 다른 분들 있죠? 네.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비슷한 분도 있고 차이가 크게 다른 분도 있고 막 그날 다르기도 하고 이래요. 몸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리고 주되게 우리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되게 사용되는 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풀려 있기도 하지만 또 과사용으로 안 좋기도 하고요. 또 뭐 그쪽이 어느 한쪽은 너무 안 써서 뻑뻑해서 안 좋기도 하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평소에 쭉 다 하지만 다 해주지만 안 좋은 쪽을 더 시간과 공을 들여서 더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팔베개하고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 고관절 주변 마사지 해주세요.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분야에서요,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접해 있는 관절들이 서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데 주되게 한쪽은 가동성이 더 중요한 곳이고 한쪽은 안정성이 더 중요한 곳이고 뭐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네, 골반 같은 경우에는요 가동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너무 뻑뻑하거나 그러면은요 물론 당연히 골반도 별로야 느낌이 안 좋겠지만 인접한 곳 관절 어디 있죠? 아래로는 무릎, 그렇죠? 위로는 허리.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가동성 잘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으면 무릎이 좋지 않다거나 허리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고관절, 골반 쪽이 부드럽다면 허리가 좋지 않을 때 허리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무릎이 좋지 않은데 무릎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바르게 누워서 왼쪽 허리요. 네. 움직여서 풀어주세요. 인체를 뭔가 구조적으로 보면 건물 같은 구조로 보면요. 물론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인간은 움직인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성질을 갖고 있지만요.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발은 아주 그 탄탄한 건물의 그 높은 건물의 지하를 탄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이 부드럽고 건강해야 그 위로 발은 우리의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좋아지고요. 골반과 허리는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이 부드럽고 탄탄해야 내 몸을, 내 움직임을 잘 받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자극이 크고 여기 더 풀어줘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도 찾았어요. 저도 왼쪽 허리 한쪽 여기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여기. 네, 소리도 나요. 드드득 드드득 이런. 네. 그 다음에는요. 오른손으로 공 빼서 오른쪽 견갑골 둘레 갈게요. 저만 잘 보이라고 바꿔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움직임 검사하면서 교정운동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처럼 공으로 마사지하는 거, 폼롤러로 마사지하는 거, 그런 거 먼저 하고 이제 교정운동 들어갑니다. 아까 수업 초에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수업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 전체는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연결된 부분들을 잘 풀어주고 잘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굳어있는 부분들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정 운동의 첫 번째로서 이렇게 마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나 여기 더 자극해 줄래 하는 데다 공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팔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혹시 팔을 움직이는데 어깨 부분에서 뭔가 충돌해서 통증이 일어난다면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어깨에 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일단 부상이 있을 때는요, 내가 스스로 이거를 좀 조절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부상이 있으시면.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병원에 가도 별게 없어. 네. 그러나 일단 어떤 염증성 반응이고 부상이라면 의료적 치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가 다 끝났다면 교정운동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부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통증은 피해야 한다는 것 항상. 자, 나 팔 여기다 놓고 싶어. 그랬을 때 몸에 오는 자극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데 두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오른쪽, 왼쪽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나 머리 여기에 두고 조금 더 자극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에 멈추시고, 그리고 코로 편하게 숨 쉬세요. 그 사람의 호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몸의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냥 몸의 구조를 확인하는데도 호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경직되고 뻣뻣한 경우에는요, 부드럽게 호흡이 되지 못하고 가슴 위쪽에서 매우 할딱거리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불충분하고 좋지 않은 호흡을, 질 나쁜 호흡을 하게 되죠. 질 좋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 사이사이가 부드럽게 늘려졌다가 또 편안하게 몸이 내려가는 게 질 좋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실제로 움직이고, 그래서 배의 아랫부분이 저절로 부드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느낌이 뭐지? 라고 할 때는요, 어린아이들 잠잘 때 배의 움직임을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호흡이에요. 물론 저한테서도 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일부러 부풀리거나 복식호흡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공을 빼고요. 그대로 좀 편하게. 그런데 편하게 쉬면서도 몸에 좋은 자극하기 위해서요. 발바닥 서로 맞대고 무릎은 양옆으로 열어서 누워서 쉬는 나비 자세 하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지 않게 모은 발과 골반 사이는 간격을 좀 벌려 놓아 주시고요. 거기에서 턱을 부드럽게 당겨서 목 뒤가 길어지게 합니다. 거기에서 오른 무릎만 천장을 향하게 하고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원그려 줍니다. 허리와 골반의 리듬 일어나게 하면서 다리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소프트 무빙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인다. 반대로요. 가운데서 멈추고 손 뒤에 깍지 껴서 허벅지 뒤를 잡습니다.
코로 숨 내쉬면서요. 무릎을 오른 겨드랑이 쪽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에 마시면서 돌아가고. 둘. 호흡은 코로 해주세요. 넷. 다섯. 그 다음에 무릎을 반대쪽 왼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펴서 발목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상체를 들어서 이마 무릎이 가깝게. 하나, 최대한 가까워지세요.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요, 왼 무릎을 세워줍니다. 역시 그 다음에 오른다리 구부려서 허벅지 위에 숫자 4자 모양처럼 만들어서 그대로 몸 쪽으로 가져옵니다. 손 까치 껴서 왼 허벅지 뒤를 잡고요. 코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코로 숨 마시면 느슨하게.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는 쭉 당겨서 거기서 잠시 머물고 풀고. 자, 이제 왼다리를 천장 쪽으로 발목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리 구부려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가깝게 바닥에.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은 바닥 쪽으로 눌러 내려준다는 느낌 같고요. 양팔을 쭉 뻗어서 손끝을 발뒤꿈치 쪽으로 쭉 내립니다. 그래서 손바닥 바닥. 턱끝 당겨서 목 뒤쭉. 거기에서 코로 숨 마시면서 힙 브릿지. 오른 무릎은 바닥 쪽으로 내리고 골반 높이 올리세요. 내쉬면 내려가고.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그 다음에 왼팔을 뻗어서 오른발 바깥쪽 날 잡습니다. 코로 숨 마시고 내쉬면 천장 쪽. 마시면 돌아가고.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트위스트 되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쭉 뻗고 돌아가고.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일어나 앉아지고 굴러서 돌아가고. 둘, 셋, 넷, 다섯.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누워 나비 자세. 아까보다 골반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른쪽이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왼다리도 해줘야겠죠? 자, 허벅지 뒤 잡아주고, 잡기 전에요. 돌리는 것부터.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기. 반대 방향.
멈추고 허벅지 뒤잡고 코로 숨 내쉬면서 왼무릎 왼 겨드랑이 쪽 돌아오고 둘, 셋, 넷, 다섯. 오른 가슴 쪽으로 보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천장 쪽으로 들고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 상체 들어서 이마음으로 가깝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다리 오른 허벅지 위에 숫자 4자 모양이요. 당겨주고 깍지 껴서 허벅지 뒤잡고 코로 숨 내쉬면서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마시며 느슨하게. 둘, 셋, 넷, 다섯. 좀 당겨서 그대로 머물러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다리 천장 쪽 발목 돌리기. 반대로 멈추고 머리 들어서 이마무릎 가깝게 돌아가고 둘, 셋, 넷, 다섯. 다리 구부려서 발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바닥. 팔 쭉 뻗어서 손끝이 발 뒤꿈치를 향하기 위해서 손바닥 바닥. 힙브릿지 갑니다. 마시는 숨이 쭉 위. 왼무릎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돌아가고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오른팔을 뻗어서 왼발 바깥쪽 나 잡고 코로 숨 마시고 내쉬며 천장. 마시며 돌아오고 둘, 셋, 넷, 다섯. 트위스트 되게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일어나 앉아지고 돌아가고 둘, 셋, 넷, 다섯. 네, 돌아와서 다시 누운 나비 자세요. 네, 골반이 어떤가요? 많이 부드러워지셨나요? 네, 그 상태에서요, 이제 뭘 하시냐 하면은요, 무릎 모아주시고요, 허벅지 가슴 쪽으로 무릎으로 잡고 동그랗게 원그립니다. 멈추고 반대로도 그립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요. 몸을요 왼쪽으로 툭. 자, 그 상태에서요 왼손을 오른 허벅지에 두시고 무릎이 한쪽이 앞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무릎이 같은 위치에 있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반대로 보여드리면 한쪽에 이렇게 빠져있지 않도록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 말고요. 네, 자 그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른 팔을 가슴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바닥. 그 다음에 손바닥이 바닥을 훑으면서 위로, 그 다음에 손등이 바닥을 훑으면서 아래로. 요걸 쭉 돌려볼게요. 팔 위로 갈 때 숨 마시게 되고 내쉬면서 내려. 네. 다섯. 그대로 위로 반원 그려서 손등 바닥에. 어깨 관절에 의식을 두고 내쉬면서 어깨를 안으로 회전, 마시며 바깥쪽. 자, 손이 뒤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깨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손은 결과예요. 원인은 어깨고요. 아셨죠? 코로 숨 내쉬면서 어깨 관절을 안으로 회전, 마시면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 셋, 셋. 어깨에 집중하세요. 넷, 넷, 다섯, 다섯.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반대쪽 갑니다. 네. 그래서 무릎 위치 맞춰주고 오른손 허벅지 잡아서 고정시키고 왼팔 그대로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내쉬며 손등이 바닥을 훑으면서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위로 반원을 그려서 손등 바닥. 어깨에 중심 두고 내쉬면서 어깨를 안으로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요. 자,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리를 위로 쭉, 손 허벅지 뒤 잡습니다. 네, 다리를 가볍게 뒤로 보냈다 구부려서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척추 롤링 10개만 갈게요. 마시는 숨에 구르고 내쉬며 돌아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으로요, 배꼽 있죠? 배꼽 있는 데다가 딱 두시고요, 그대로 엎드리시는 거예요. 배꼽. 네, 됐죠? 손 포개.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이마. 그냥 숨만 쉬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요, 당연히 임신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복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았다면 안 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움직일 수 있다면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여 보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팔꿈치 바닥에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무릎 당기고, 네, 무릎 꿇고 앉아주고. 무릎 꿇고 내가 지금 혹시 못 앉아요 그러면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유연성이 아니라 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무릎에 굴고 발등에 펴짐 뭐 등등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목을 부드럽고 깊게 돌립니다. 반대로도요. 멈추고. 그 다음에 얼굴 부드럽게 쭉 세수하듯이. 네. 이렇게 해서요, 공으로 하는 마사지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좋은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체육관에서 수업할 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매우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비싼 것도 아니고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요.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자극 무척 심했는데 왜 그럴까 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꼭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혼자 하기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한 이 영상은 스쿨 오브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보시면서 반복해서 네, 같이 따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대략 공 가지고 한 3번 정도 해본다 하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시키면서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고, 의지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이제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셨으니까요. 꼭 물 드시고요. 이걸로 드시라는 건 아니고 꼭 물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남은 하루 또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폼롤러 마사지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건강하세요.